17번 500원짜리 동전에서 계속 한 2-30분씩 끊어서 올릴게. 첫 번째 40분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50원짜리 동전에서 앞면 뒷면 한 줄 뒷면 이웃하지 않도록 동전 4개를 배열할 때 가능하지 않다. 동전 n개를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AN이라고 했대. 오케이. 요게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이제 활용 문제인데, 요거에 대한 이제 관계식을 찾을 때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관계식 찾으라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규칙성. 그런데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식을 작성을 해서 요거에 대한 관계식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지만, 근데 그건 솔직히 너무 어렵거든. 일단은 좀 표현을 먼저 해주긴 할게. 봐봐. a의 n 플러스 2라는 거는 얘는 동전 n 플러스 2개를 나열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럼 동전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n 플러스 2개. 근데 기준점을 좀 잡아보면은 내가 이 첫 번째 동전에 나열을 할 때 앞면을 나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뒷면을 나열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내가 n 플러스 2개를 전체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분리를 해본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케이스로 첫 번째에서 앞면을 놓을 때 먼저 첫 번째에서 뒷면을 놓을 때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요 두 가지 케이스를 잘 더하면은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 A에 n 플러스 2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요거부터 먼저 볼게. 첫 번째 앞면을 배치할 때 그럼 여기에 앞면이 오는 거고 우리는 뒷면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거든. 그럼 여기 뒤에 앞면이 오든 뒷면이 오든 상관없어. 그치?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여기 잘라. 그리고 여기는 총 몇 개겠어? 그냥 n 플러스 1개겠지. 그러면 n 플러스 1개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 그냥 얘가 동전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방법에서는 그냥 an이라고 한대. 그럼 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앞면을 했을 때 첫 번째 경우에서 그냥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면. 그러면은 그림을 하나만 더 그려보자. 마찬가지로 n 플러스 2개. 자, 이번에는 첫 번째에 뒷면을 배치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뒤에는 얘는 무조건 누가 와야 돼? 그치? 앞면이 무조건 와야 되지. 왜냐면 뒷면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럼 앞면 얘도 확정이야. 경우의 수를 셀 필요가 있어 없어? 한 가지 없지? 그럼 요거 두 개 그냥 지워. 얘네들은 확정이니까. 그럼 나는 두 개 지워서 총 여기는 몇 개겠어? n개겠지. 그럼 나는 그냥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 따지면 되는 건가? 그치? 그거는 a의 n이라고 표현하면 되네. 그래서 첫 번째 뒷면을 배치했을 때는 a의 n이라고 경우의 수를 표현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a의 n 플러스 1이랑 a의 n을 더했을 때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이 관계식을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자, 요게 일단은 관계식 이거 뭐 답인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솔직히 어렵잖아. 그치? 그러면은 사실 그냥 이 방법이 전공이거든. 진짜로 A의 1이랑 A의 2랑 A의 3이랑 A의 4 이런 거 그냥 진짜 구하는 거야.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찾으면 되는 거야.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 이걸로 또 풀어볼게. 봐봐. A의 원이라는 건 동전 한 개를 그냥 배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러면 동전 한 개는 그냥 앞면 또는 뒷면 나오는 거니까 그냥 두 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동전 두 개일 때. 그럼 동전 두 개일 때는 여기에 배열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여기에 배열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해서 일단 토탈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안 되는 것만 빼주면 되는 거거든. 우리가 뒷면이 이웃하면 안 되지. 그럼 뒷면이 이웃하는 경우는 동전이 두 개일 때는 잠깐만, 뒷면은 그냥 B라고 표현을 할게. 뒷면. 잠깐만 표현하기 쉽게 이렇게 하자. 자, 앞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A라고 표현할 거야. 그 다음에 뒷면은 B라고 표현할게. 그럼 여기에 B 나열될 때 안 되는 거거든. 그럼 그거 나열되는 경우에서 그냥 한 가지겠지. 그래서 4에서 1을 빼서 세 가지 이렇게 두 번째 정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전 3개일 때. 그럼 동전 3개일 때는 마찬가지로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전체 경우의 수겠지. 8에다가 빼주는 거. 자, A일 때 안 되지. 그 다음 B일 때도 안 되지. 그또 뭐도 안 돼. 그치? B도 안 되잖아. 그럼 3개를 빼주면 되네. 그래서 5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A4. 얘는 동전 이렇게 4개. 그럼 얘는 토탈 일단 16가지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차근차근 해보자.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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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자, 뒷면 2번 나왔을 때는 안 되는 게 3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뒷면 3번 나왔을 때 해볼게. A, B.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주의. B도 안 되지. 지금 뒷면 3개일들 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 뭐지? B, 이렇게 해서 4개. 그 다음은 뭐야? B 안 되잖아. 요거 1개. 그러면 토탈 4개 해서 8개를 빼주면 되네. 그럼 A의 4는 8이네? 그러면은 이제 규칙성 찾아보자. 봐봐. A의 1이 2고 2가 3, 3이 5, 4가 8인데 얘네들 각각을 보기에는 전혀 규칙성이 보이지 않아. 그럼 인접하고 있는 걸 생각을 했을 때 2랑 3을 더하면은 그 다음 거 5가 되고, 또 3과 5를 더하면은 그 다음 거 8이 되고, 그러면 8과 5를 더하면은 다음 거 13이 된다라는 것도 예측할 수가 있겠네. 자, 이런 거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관계성 찾아보면은 A의 1, 2 더했을 때 A의 3이 된 거지. 그럼 얘를 그냥 문자로서 표현하면 이거야. A의 n이랑 A의 n 플러스 1 더하면은 A의 n 플러스 2가 된다. 자, 이런 관계성을 그냥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잠깐 되고 있어? 오, 나이스. 어이구, 벌써 세 분이나 봐주셨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업로드 됐고. 자, 그 다음은 13번. 오케이. 첫째 항이 1,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있다. 첫 번째 시행 이 수열의 짝수 번째 항을 지우고,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지우고, 남은 수열의 짝수번 지우고, 반복했을 때 6번 하면은 남은 수열의 6번 6항을 봐라. 자, 이런 거는 무조건 써야 당연히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지. 뭐 여기까지 한번 써볼게. 자, 이게 그냥 기본 세팅이었는데, 자, 첫 번째 시행을 이제 하는 거야. 짝수 번째 항을 지운대.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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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을 때 그러면 1, 3, 5, 7, 9 뭐 여기까지는 할까? 잠깐만 하나 따 오케이 여기까지 써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생겼어? 짝성을 지워보니까 공차가 원래는 1이었는데 지금 공차가 2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네.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짝수항을 지워달래. 넷, 6 이렇게. 그럼 얘도 남는 걸 보면은 1, 5, 9, 13 그리고 4 차이 난다라는 거는 지금 뭐 눈으로도 알 수 있으니까 17, 21까지 써볼게. 아 그럼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는 공차가 4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짝수항 지워.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수열의 좀 여기다 쓸까? 자 세 번째 수열의 결과는 1, 9, 17 그럼 8씩 차이 나니까 뭐 더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냥 8 차이 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규칙성 찾아야 되거든. 근데 조금 규칙성이 보이기는 하지. 아 공차가 2였다가 4였다가 8이었다가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 이거 지워지면은 얘네들의 차이가 16? 그럼 그 다음 시행에서는 공차가 16이야? 아 2의 거듭 제곱으로 공차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은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공차가 2였어. 그 다음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공차가 2의 제곱이었어. 이런 식으로 형태 좀 남겨볼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행을 했을 때 공차가 2의 아이고 불편해 이런 거. 공차가 2의 세제곱이었어. 그러면은 여섯 번 시행했을 땐 당연히 공차가 몇? 2의 6제곱. 자 이런 게 수열의 기납적 추론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공차가 64고 남은 수열의 6항을 구해달래. 근데 이런 거를 파악을 해보자. 지금 첫 번째 시행이든 두 번째 시행이든 어쨌건 그냥 첫째 항은 다 1이거든. 그럼 문제에서 이제 남은 수열에 이제 뭐 6항을 구해달래. 그러면 첫째 항 1에서 6항이라는 거는 5칸 간 거지. 그러면 공차 5개만큼 간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뭐니? 32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 요거 잘 올라가고 있나? 그거 올라갔었지? 정신이 없네. 자, 학생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에서 an 몇 번 찍었는지 계속 확인해. 13분. 관계대식으로 구하시오. 두 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에서. 자, 보자. 얘 학생 수 2명부터래. 왜냐면 두 조로 나눠야 되니까 빈조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은 2명부터 A의 2부터 가볍게 구해보자. A의 2는 그냥 뭐겠어? 2명을 두 조로 하는 거 그냥 한 가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A의 3 그럼 3명을 두 조로 나누는 건데 봐봐. 3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은 조를 A조, B조라고 해볼게. 그럼 했을 때 이거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1명, 2명. 잠깐만 아파. 손가락. 다시 1명, 2명으로 분할하는 거. 자, 요거밖에 없지. 3명을 두 조로 나누는 거는. 그치? 그러면은 1명, 2명으로 분할하는 거.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좀 까먹었을 것 같은데. 3명 중에서 1명 뽑고 2명 중에서 2명 뽑고. 자, 요거지.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4는
4명을 분할하는 거는 1명, 3명. 그 다음에 이제 2명, 2명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치?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경우, 왜 이렇게 손가락이 저리냐? 펜이 너무 두꺼워. 1명, 3명은 4명 중에서 1명 뽑고, 그 다음 3명 중에서 3명 뽑고 해서 4가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4C2 곱하기 2C2 해주고, 요거 기억나나? 대박인데. 봐봐. 이거 200분의 1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2명, 2명으로 분할하는 거에서, 잠깐만, 이거를 뭐 딥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지금 단계에서는. 같은 인원수로 분할을 할 때는 그 같은 인원수의 팀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자. 이거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얘는 4, 3, 12, 6이잖아. 6을 2로 나누는 거니까 3. 그럼 이거 두 개를 잘 더해주면은 7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A의 5까지 한번 구해볼게. A의 5는 쪼갤 수 있는 거. 1명, 4명, 2명, 3명, 이 끝이네. 그럼 얘는 5C1, 4C4 안 쓸게. 5C2. 자, 그러면 얘는 5가지, 얘는 10가지 해서 15가 되겠네. 자, 이제 규칙성 찾을게. 봐봐. 얘가 A의 n과 A의 n 플러스 1 간의 관계식을 찾아달래. 그러니까 전항과 다음항, 아니면 뭐 다음항과 전항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요 수로 파악을 해보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직전에 동전하고 왔을 때는 어땠어? 그 다다음 항이 전항과 전전항을 더해서 나오는 거였지. 근데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봤을 때, 뭐 요런 특징이 있겠네. 여기에서, 근데 조금 생각하기가, 2배를 하고 1을 더하면은 얘가 되네. 얘도 마찬가지로 2배를 하고 1을 더하면은 되네. 또 마찬가지로 2배를 하고 1을 더하면은 되네.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전항을 2배를 하고 1을 더해서 되는 놈이다. 이렇게 관계식 써주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7명을 2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 그러면은 이제 규칙성 찾았으니까 이거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할게. 2배를 하고 1을 더해 31. A의 7은 2배를 하고 1을 더해 63.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다. 답은 63.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기납법 증명 있지. 요건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어차피 다 해야 돼서 수업 시간에 좀 해줄게. 뭐야? 여기 없어? 2개. 하나, 셋. 오케이. 파이팅. 가보자. 한시 18분. 저 여기부터지? 응. 어우, 오랜만이네. 자, 우리 가볍게 A부터 구하고 시작을 하자. A랑 D. 자, A랑 D 구하는 방법은 최대값, 최소값으로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봐봐. 자, 원래는 얘네가, 우리가 원래 요 Y축으로 이동하는 거 생각하지 말아 봐봐. 이거 뭐 물론 연방으로도 풀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풀자. 시간 없으니까. 원래 최대 최소가 어때? 여기가 P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P지, 그치? 원래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해볼까? 길이가 같잖아. 근데 지금 얘네가 세 칸 한 칸으로 길이가 안 맞지? 그러면 요거 위로 한 칸 올라간 거 아니야? 그치? 원래는 뭐였겠어? 2 마이너스 2였는데 한 칸 올라가서 요렇게 된 상태네. 그러면은 원래 2 마이너스 2였는데 한 칸 올라간 거니까 D는
1 이렇게 해서 AD 바로 구해주는 거. 이렇게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AD는 구했고, 그 다음엔 자 B를 구할 건데, B는 주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주기. X의 개수는 주기로 구해주는 거야. 자, 주기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똑같은 두 점의 거리로 구해주면 되는 거고, 파이네, 파이. 자, 그러면은 지금 B가 양수니까 이렇게 바로 써도 되는 거야. 봐봐. X의 개수가 B잖아. 그럼 역수 B분의 1 곱하기 원래 주기 2파이를 했을 때 얘가 파이가 됐다는 거지. 따라서 B는 2라는 것들을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B는 2. 자, 그러면 함수 좀 써볼게. 자, Y는 2의 사인 2x-c에다가 플러스 1.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C까지 구해야 되니까 잘 들어. 마지막 C 처리하는 거. C를 처리할 때는 좌표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어떤 좌표를 대입하냐? 그냥 가장 가까운 거. 요거. 요 점. 4분의 3파이, 3. 요거 가까운 거 대입하자. 그럼 대입하는 y는 3. 그 다음 2. 사인에 4분의 3파이 대입하는 거니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c 플러스 1. 자, 그러면 플러스 1 이항하면은 사인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c가 1이 될 때지. 그러면은 지금 범위 내에서 그냥 식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자. 자, 사인이 언제 1이야? 2분의 파이가 될 때지, 그치? 그러면은 요거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c가 2분의 파이가 될 때, 그때 C값 먼저 한번 구해보는 거야. 범위 안에 들어가는 체크를 해야 돼. 그러면 얘는 파이네. 그러면은 오케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럼 이제 C는 파이인 거야. 근데 잘 들어. 만약에 범위 안에 안 들어가면은 요거까지 생각해서 그 다음은 여기가 뭐겠어? 2분의 파이에서 2파이만큼 더해진 거. 2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그럼 이제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C가 2분의 5파이가 될 때, 아니면 뭐 음각적으로 해서 여기로 가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뭐 거의 대부분은 이 가장 가까운 여기서 해결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끝났지? C는 파이까지 다 구했네. 오케이. 그 다음 13번 13번까지 하고 끊으면 되겠다. 13번 하고 끊고 익힘책 사인보드 코사인보드. 오케이. 그럼 167쪽까지 한 거고, 다음 보기 중 방정식 마이너스 그런 것이 무엇이요? n 값에 관계없이 해는 항상 존재한다. 자, 기억은 무조건 맞는 말인데 왜인지를 한번 보자. 너무 과장나? 오케이. 아니야. 이거까지 그려야 될 것 같아. 자, 봐봐. 나 이거 사인부터 그릴 건데, 주기는 역수 파이분의 2 곱하기 원래 주기 2파이 해서 주기가 4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뭐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은 잘 들어. y는 그냥 마이너스 사인 x 생각해보자. 요거 그냥 그리는 방법은, 요거 마이너스 붙었을 땐 그냥 뭐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돼.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도. 뭐야. 대충 하자. 이런 식으로 그리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주기 좀 체크할게. 주기 4였으니까 여기 4. 뭐 여기는 2. 이 정도.
할까? 여기 6, 여기는 8.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mx라는 건 뭐야?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잖아. 그럼 이미 잘 봐. 요 방정식에 대한 해를 말했잖아. 이거 y는 마이너스 3의 사인 2분의 파이 x 얘랑 y는 mx랑 요 그냥 연립방정식 한 거잖아. 이거 교점. 이거 요 해라는 건 뭐야? 교점에 x 좌표겠지. 근데 교점이 여기서 무조건 나오잖아요. 요 원점에서. 그래서 그냥 맞는 말. 기울기가 뭐가 됐든 무조건 원점에서 한번 만나니까 그냥 여기다가 0 대입해서도 알 수 있잖아. 사인 0은 0이고 mx에 0 넣어도 0이고. 그 다음 니은 m 값이 마이너스 8분의 3일 때 서로 다른 9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y는 마이너스 8분의 3x라는 거네. 자, 그럼 뭐 기울기가 되게 완만한 이런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서로 다른 9개 실근이라는 거는 그냥 교점의 개수를 말해주는 거랑 똑같아. 번역을 좀 해주는 거야. 교점 개수가 9개냐? 이거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1차 함수 그려볼 건데 잘 봐.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교점 개수가 달라질 거 아니야. 이런 건 보통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요 그래프에서 x에다가 진짜 넣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 너네 딱 봤을 때 뭘 넣어보고 싶어? 딱 뭔가 느낌상 뭔가 x에 8을 넣어보고 싶지 않아? 뭔가 분모 없어지면서 되게 깔끔한 좌표를 얻을 수가 있잖아. 얘는 8,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나지. 요 1차 함수는. 근데 이제 마침 여기가 8이거든. 그리고 마이너스 3은 뭐야? 얘랑 관련이 되어 있어. 여기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그럼 8,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지 여기.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 요렇게 그려지겠네. 그럼 볼게. 교점 개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점에 하나. 그럼 토탈 9개가 아니라 7개. 근데 잘 들어. 요거 교점 개수 세는 거 있잖아. 자, 요거 대칭성으로 빠르게 파악하는 거야. 원점에선 무조건 하나 나오지. 그럼 요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만 봐봐. 오른쪽 봤을 때 여기 3개 만났었지. 그럼 왼쪽에서도 무조건 3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한 개 있고 3개 있어? 여기도 3개 있는 거야.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되겠지? 그 다음 m이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5개 실근의 합은 0이다. 할 말 되게 많다 이거. 봐봐. 지금 너네가 계속해서 이 문제에서 머리에 박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방정식이잖아. 방정식. 요 방정식의 실근이 지금 요 두 함수의 교점에 x 좌표라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가야 돼. 얘는 결국에 그냥 번역을 또 하는 거야. 그냥 교점에 x 좌표의 합이 0이냐고 묻고 있는 거거든. 근데 기울기가 뭐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뭐 그렇건 어쨌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아까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갔을 때 교점 x좌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x좌표들 이거 대칭성 얘네 요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뭐 얘랑 얘랑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대칭 기준이 되는 센터 곱하기 평균, 아니 평균 곱하기 개수거든. 그럼 여기에 몇 개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그냥 0 아니야? 그치? 스티그스 맞는 말 이렇게 기억 디귿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네. 아 진짜 할 말 많았다. 오케이, 그러면 끊었다가 10번부터 다시 시작할게. 한 30번 찍은 것 같아.